안녕하세요. 2024년 1학기 중간 학피 중간고사 1학년 2차 시험의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4번 문제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제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누누이 말하는 부분인데 잘 안 고쳐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는 숫자가 2개일 때의 버전과 숫자가 3개일 때의 버전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숫자가 3개일 때는 무조건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문제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숫자를 이용을 했을 때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를 풀어봐야 되죠. 45는 3의 제곱에 곱하기 5였고요. 2 곱하기 3의 제곱에 곱하기 5였고요. 최대 공약수는 3 곱하기 5였고요. 최소 공배수는 450은 45 곱하기 10이니까 여기에서 10에서 2 곱하기 3의 제곱에 5의 제곱이 생기게 되죠. 자, 이때 공통으로 있는 숫자를 볼까요? 자, 3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작은 지수가 1, 큰 지수가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모두가 3이 2였죠. 얘는 3의 1제곱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5 입장에서 작은 지수가 1, 큰 지수가 2였기 때문에 얘가 모두 1제곱이 있었으니까 얘는 5의 2제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이제 공통인 숫자는 다 됐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2를 봤더니 2는 최소 공배수만 있다는 말은 숫자 3개 중에 적어도 하나를 가지면 되기 때문에 여기 2가 없죠? 여기 2가 없죠? 얘는 반드시 2를 아니 여기 2가 있죠? 2가 있으니까 여기는 2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3 곱하기 5의 제곱을 반드시 가진 상태에서 2를 가지지 않거나 3 곱하기 5의 제곱에서 2를 가지거나 라는 이렇게 두 가지 답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 두의 합은 1번이 나오게 되고요. 자, 두 번째 페이지까지는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7번 문제를 볼까요? 자, 1차 풀이에서 거석식 문제를 풀 때 다른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죠. 이 문제를 보시면 자, 집에서 출발을 해서 학원까지 가는데 갈 때는 시속 6km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올 때는 다른 길로 보여줘. 중요한 얘기입니다. 2시간 동안 수업을 듣고 올 때는 다른 길로 시속 4km로 돌아왔다. 됐죠? 그래서 총 걸린 시간이 3시간 30분이었다는 왔다 갔다라는 움직인 시간에만 1시간 30분이 걸렸다. 됐을까요? 이때 갈 때 걸린 거리를 x로 둔다면 올 때 움직인 거리는 8 빼기 x가 되겠죠. 거리 합이 8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가 문제가 끝난 겁니다. 집에 돌아올 때 걸린 시간은 덤이에요. 이거는 보너스 문제죠.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해서 문제의 정보를 다 구하고 마지막은 그 값에서 이제 내가 구하고 있는 최종 답을 확인하는 거죠. 아이들은 마지막 여기에 꽂혀 있죠. 그래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시간에다가 x를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에요. 자,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시간에 관련돼서 시간의 힌트를 줄 때는 반드시 거리를 미지수로 놓고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올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더하기 해서 총 걸린 시간은 2분의 3 시간이 걸렸다. 끝났죠. 그래서 양변에 곱하기 12를 해서 정리하면 x값이 나오죠. 2x 나왔고 3, 8, 2, 24 빼기 3x는 18. 그래서 x가 6인가요? 자, 이제 문제는 마무리하죠. 자, 올 때 걸린 시간은 올 때 거리분의 올 때 움직인 거리. 올 때 속력분의 거리. 올 때의 속력분의 거리라서 2분의 1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풀어볼까요? 자, 이 문제 또한 이 상황과 이 상황을 비교했더니 20분 차이가 난다. 얘는 힌트가 시간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시간의 차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에서 시간이 적게 걸린 거를 빼었을 때 20분이 걸렸다. 이런 뜻인가요? 그죠? 자, 참고로 거속시 문제에서 낚시는 단위죠, 단위. 시간이었는지, 분이었는지, 미터였는지. 근데 그런 낚시 문제의, 단위 문제의 기준은 속력으로 나타낸 요 기호가 기준입니다. 시간이 기준이고, 킬로미터가 기준이라는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집에서 도서관까지. 자전거를 타고 갈 때는, 걸어갈 때는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자전거가 더 빠르죠. 시속 15km였고요. 걸어갈 때는 시속 3km였죠. 집에서 학원까지의 거리가 xkm였는데요. 그러면 누가 더 시간이 많이 걸렸죠? 속력이 느린 사람이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다시 말하면 걸어갈 때 걸린 시간 얼마? 속력분의 거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 때 걸린 시간. 자전거를 타고 갈 때 걸린 시간. 얼마인가요? 속력분의 거리가 20이라고 쓰면 안 되고 시간이니까 3분의 1 시간.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양변에 15를 곱하기 해서 5x 빼기 x는 5가 나와서 x가 4분의 5가 나올 거니까 1.25km입니다. 라는 답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23번 봅시다. 23번이 2차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죠. 자, 23번은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돈 썼네, 남았네, 얼마를 받았네 라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용돈 기입장을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수입과 지출과 잔액에 대한 용돈 기입장을 만들어 보죠. 자, 맨 처음에 X란 돈을 받았습니다. 잔액은 X1이었죠. 됐죠? 얼마를 썼나요? 4분의 1 썼죠. 그러면 4분의 1 X1을 썼죠. 남은 돈은 4분의 3 X1이 남았죠. 됐나요? 자, 나머지, 즉 4분의 3x란 원에 5분의 2를 B한테 빌려줬답니다. 그러면 얼마 빌려준 건가요? 10분의 3x를 빌려준 거죠. 돈을 빌려준 거는 지출이죠. 즉 10분의 3x를 빌려줬기 때문에 남은 돈은 4분의 3x에서 10분의 3x를 뺀 20분의 15 빼기 6x라서 20분의 9x가 남았죠. 됐나요? 자, 이제 3분의 1, 빌린 돈의 3분의 1을 갚았다면서요. 얼마 빌렸나요? 10분의 3x 빌렸잖아요. 그러면 10분의 3x 빌린 거에 3분의 1, 얼마인가요? 10분의 1x를 갚았다잖아요. 갚았다란 말은 수입이죠. 10분의 1x를 내가 벌었죠. 그래서 얘는 20분의 11x1이 남았죠. 됐습니까? 자, 이제 가진 돈 중에 1,000원을 동생이 줬죠. 지출이 1,000원이죠. 그러면 얘는 20분의 11x에서 1,000원을 동생을 줬죠. 자, 남은 돈이 얼마였습니까? 남은 돈이 지금 20분의 11x 빼기 1,000원이 남았는데 남은 돈의 5분의 3을 썼다니 이거는 내가 쓴 돈이죠. 그럼 남은 돈이 얼마일까요? 남은 돈은 사실 여기서 이제 다 적을 필요까지는 없죠. 다 했으니까. 남은 돈은 얘를 쓰고 남은 건 5분의 2겠죠. 그쵸? 편하게 말하면 내가 얘를 y라고 치환한다면 그쵸? 남은 돈이 5분의 3y를 썼다. 남은 돈은 y 빼기 5분의 3y라서
5분의 2 y가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y에 5분의 1을 곱한 게 남은 돈이죠. 이게 얼마입니까? 2680원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걸 풀면은 정답이 되죠. 이렇게. 됐나요? 자, 푸는 거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식 쓰는 데만 하시고요. 자, 지워볼까요? 자, 필기 안 됐으면 멈추고 필기 하시고 넘어오세요. 자, 볼까요? 자, 7개씩 주면은 9개가 남았다. 이 미지수가 뭘까요? 사람 학생 수죠? 학생 수가 x명이죠. 그러면 찹쌀떡이 몇 개인가요? 7x 더하기 9개가 되죠. 그죠? 8명씩 주면 나는 8x가 필요했는데 6개가 모자란다. 같다. 됐죠? 이게 우리가 찾고 싶었던 식이죠. 정리하면은 x는 15가 되나요? 이게 x는 아까 했던 학생 수였죠. 그러면 찹쌀떡은 몇 개인가요? 7 곱하기 15 더하기 9가 우리 찾고 싶었던 떡의 개수가 되죠. 자, 됐을까요?